순서부터 광동지방의 시리회에서 온 기소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소장을 받아보고 당회에서 느낀 제일 먼저 인상은 뭐냐면, 동경교회 당회에서 행해진 장로선거 개표에 대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치리와 공동회에서 의결된 장로 신임 투표에 관련된 행정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치리부는 이 사항을 동경교회가 법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심 투표는 잘못됐으니까 무효합니다 하는 그런 유무나 아니면 화해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피고인 김혜기 목사 이렇게 해서 기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이 기소장이 김혜규 담임 목사의 당회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행정재판으로 가야 될 사항을 형사재판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당회장에 대한 의도적인 악의적인 침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 사태는 개표 부정이라는 그런 본질이 실정이 되고 담임 목사를 해야 되는 그 의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점점 얼마나 거짓으로 되어 있는 기소장인가를, 이 기소장으로 우리 목사님을 기소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내용인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 신임 투표를 실시했는데 이는 현행 헌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법 행위다. 헌법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다. 준법이나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조항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회 헌법에는 시무투표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고 규정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법 행위라고 썼습니다. 실명을 대서 죄송하지만 전 사보로 장로님께서 1차 제소장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전 사보로 장로님은 3월 31일 날 시리를 하고,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신일하기 전이니까 4월 7일 날 여기서 재심 투표를 했죠. 이 제소장이 전사보로 장로님의 제소장에 의해서 기준에서 작성이 됐는데 이 제소장이 제출된 날짜가 4월 9일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7일 날 만약에 본인이 재신임을 받으셨어도 이런 제소장을 쓰셨을까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바람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날 대한 제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요. 피고인은 지방의 총회 동경교회에서의 총대를 독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당회가 지방에 파송하는 총대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시리부에서. 왜냐하면 4월달 정기당회 마지막에 무라카미 장로님께서 총대 인원을 선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장로님 올해는 몇 분이 총대원이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서기 장로이신 무라카미 장로님께서 이원영 목사에게 먼저 안수 집사정에서 참가 인원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로로 장립받은 2004년 이후로 이 내용은 서기 장로에게 위임되어 있는 동경교회 당회의 관례입니다. 이 관례를 모르시고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하느냐고 하시면은 그분은 교회 일을 잘 모르시는 거죠.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회에서도 장로님 관례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시죠 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명부가 신로비에도 붙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분들은 동그라미 하십시오 하고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총대원을 목사가 독단적으로 선정했다고 기소장을 적고 있습니다. 간단히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도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관동지방의 7위부에 정식 기소장으로 썼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관동지방의 7위부가 조사를 안 하고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고 악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소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피고인은 4월 29일 정기총회가 정회되는 그 책임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유권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 그런데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이 지방회로부터 있었고 저희 교회로부터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낸 질의에 대한 유권 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재해석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온 유권 해석으로 이 세 사람이 대표권이 있다고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의원권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4월 7일 날 임백생 전 장로는 이제 제명했으니까 그거는 별도 치고요. 두 분을 전사브로 장로, 김이나 장로 두 분을 우리 교회의 총대원으로 인정할까 안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총대원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었고 지방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구태여 총대원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유권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또 지방의 총회 직전에 개최된 임직원회에서 세 사람의 총대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그러면 총회에서 동경교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그 총대원들에게 물어보자 하고 합의를 했었는데 지방의 집행부는 그 합의를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들어보신 적이 없어서 들어보지 않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4월 29일 날 관동지방의 총회가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를 동경교회에서 장로선교회 공동회 장로선교회 대표 부종을 했다고 제명받은 임백생 전 장로를 개회 예배의 사회자로 세우겠다고 했던 관동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많은 관동지방의 그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그 집행부가 저는 뭐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탈타자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개회예배 사회를 임백생 장로에게 시키겠다고 순서지에 적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저희 동경교회 총대원들이 여기 앉아서 봐야 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양심에 그리고 양식에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요. 피고인은 총회 동경교회 총대원들을 소집해서 총대 중에서 공동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언동을 하는 사람은 당회에서 치를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그러시네요. 2013년 4월 28일에 오후에 목사님이 총대원들을 모집해서 그 목사님께서 한 발언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경교회의 총대로 참가하는 이상 동경교회 공동의회 결정과 다른 발언을 하는 총대원은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 치리하겠다고 위협했다고는 아니에요. 저는 보통 김혜규 목사님의 저기를 봐서 글쎄요 얼굴을 아주 험하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위협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아직 별로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참석을 이게 전사로 장로님의 2차 제소장에 들어있습니다. 전사로 장로님께서 그 이 자리에 계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정정당당히 아무 꺼리낌 없이 2차 제소장에 써서 이 내용은 지금 관동지방의 7위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으로 인해서 김혜기 목사 개인으로 피고인이 된 것이 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관동지방의 7위부에 물어보면 관동지방의 당회장이 아니고 개인 김혜기 목사가 기소장에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되어 있는 기소장 내용을 가지고
가지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틀렸죠. 내용 틀렸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소장으로 어떤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어떤 교회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으로 기소당하는 것은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요. 그 다음은요. 3월 30일 날 임백생 장로를 치리한 내용, 그 내용을 변론의 기회도 일절 주지 않고 퇴장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임백생 전 장로는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참석한 그 장로님이 많으시니까요. 1월 30일 심야에 임백생 장로께서 오셔서 본인으로 현장에서 자백을 하셨어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넘게 청취를 하고 제가 한 30분 동안 통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 퇴장한 다음에 임백생 장로가 연세가 70이 가깝게 되셨고 몇 년 있으시면 은퇴하실 나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자진 사임을 하는 걸로 2달 동안만 좀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치리 내용은 1월 30일에 저희는 다 결정을 해놓고 자진 사임하십시오. 자진 사임 안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치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결정해놓고 2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변론의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는 충분하게 변론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내용으로 봐서 여러분들 공동회에서 장로가 개표 부정을 해서 전혀 엉뚱한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었었다 하는 그 내용을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만약에 그런 행동이 있으면 변론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저희가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치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2달이나 기다려줬습니다.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기껏 3월 20일 날 나타났다가 3월 31일에 자진 사임의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동일 치리회를 개최해서 1월 7일대로 결정했습니다. 1월 결정한 대로 치리를 했습니다. 8명의 장로가 치리를 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조금 개인을 호명해서 제가 됐던 죄송합니다는 전사보로 장로님이 3월 31일에 치리에 동참을 하셨어요. 1월 30일은 물론이지만 1월 30일에는 제일 먼저 치리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 전사보로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에 치리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가 4월 7일 날 임시 공동회에서 본인이 재신임이 안 돼서 4월 9일 날 이 내용을 가지고 제소장에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좀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이틀이죠? 이틀 안에, 그래서 만약에 재신임을 받으셨어도 이런 내용을 쓰셨을까 하는 내용이 좀 의심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으로 해서 임백생 장로, 전사보로 장로의 물론 김일환 장도 썼습니다만은 장로의 내용으로 해서 이 기소장이 작성이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위 사건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 보고 여러 가지가 합법적인 지도를 위반하고 있다.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 개표 범죄에 대해서 담임 목사 지시, 그 다음에 담임 목사에 대한 음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상규명회를 발족을 했고요. 그것을 공동회에 제시키는 물론이고 공동회에 보고해서 공소, 제소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지방에서 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상회의 합법적인 지도를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소장을 쓰려면
해서 위반해서 범법 제1조 몇 항에 위반이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돼 있어요. 위반하고 있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기소장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동경교회 일체 조사 없이 기소장을 작성한 치리부의 업무 태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기소장을 작성한 중대 책임이 치리부에 있음을 명백히 합니다.